이번 주에는 굉장히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웹툰 표지 같아요. 아야 명심하렴. 말 밖으로 함부로 나가선 안 돼. 임해망량이라는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요괴네. 임해망량은 온갖 도깨비를 가리킨다. 임해는 산의 도깨비, 망량은 물의 도깨비를 의미한다. 산 도깨비하고 물 도깨비하고 나오나 봅니다. 궁금하다. 임해망량. 아야 명심하렴. 마을 밖으로 함부로 나가선 안 돼. 뿔 있는 사람은 2명이네. 아,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딱 봐도 도깨비 같으니까 두 도깨비 분이라고 하시겠죠? 우와. HLBL 임해망량 도깨비 요괴 귀신 무뚝뚝 능글 순애 그룹은 제작자 이름이신 것 같아요. 사람 밖은 멀리 말라. 사람의 털을 벗지 말라. 낯익은 얼굴을 보아도 내 먼저 말을 걸지 말라. 등 뒤에서 내 이름을 불러도 뒤는 돌아보지 말라. 사람의 형상이라 하여 다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음성이라 하여 다 산자의 것이 아니니라. 길 잃은 아야 울음소리 멈추어라. 길을 잃어 찾으러 오는 것은 너의 어미가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하고 온 도깨비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 같아요. 무서워. 여기 뛰네. 맨발이에요 또. 누구를 향해서 도망치는 걸까요? 궁금하다. 너의 어미가 아니라 걔 잘생기고 피부색만 이상한 남자인지 오히려 좋은데? 지역이 따로 있네. 우와, 잠깐만. 이거 이따가 볼게요. 조선 어느 해 나라의 지도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는 외딴 마을이 하나 있었으나 그 이름을 안림이라 하였다. 겉으로는 여느 산촌과 다를 바 없어 보였으나 그 경계 너머에는 사람 아닌 것들이 오래전부터 저마다의 터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다. 북녘 현악산에는 사람의 두려움을 희롱하는 것이 살았고 남녘 망혼호에는 의로운 이를 태우는 배 한 척이 무리를 떠돌았다. 동력 월령고개에서는 이루지 못한 바람을 품은 자 앞에 그 소원의 형상이 나타났으며 그 밖에들과 골짜기에도 이름 모를 임해망량이 제각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 북력, 남력, 동력에서 나타나는 거네요? 근데 이를 모른 임해망량은 뭐 그냥 못생겼나 보죠? 예, 말을 안 해주시네. 그럼에도 알림리마는 오래도록 화를 면해왔으니 이는 마을 한편 월영신당이 들여온 결계가 삿된 것들의 발을 막고 있었던 까닭이라 하여 사람들은 마을 밖을 함부로 드나들지 않았고 부득이 길을 나설 때에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을 오래된 불문율처럼 여겼다. 월영신당에 결계가 있었대요. 허나 사람의 발길이란 때로 금기보다 앞서는 법, 생업을 위해서든 누군가를 위해서든 혹은 스스로를 알지 못한 인연에 이끌려서든 누구나 한 번쯤은 그 경계를 넘어야 할 때가 찾아오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날 유리토양 또한 마을 밖으로 첫 발을 내딛고 말았으니 뭔가 바깥에 좋은 산삼이 있던지 약초가 있던지 그래서 나가실 수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과일을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그것만 먹으면 내가 살아낼 것 같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스스로도 알지 못한 인연에 이끌려서 뭐죠? 그냥 도깨비가 잘생겼다는 말만 듣고서 나가니 좋은 남자가 있던지 그러니까요. 뭐라고? 도깨비들이 다 잘생겼다고? 안 되겠어, 나가야겠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딥하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로어북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AI의 기억력 유지를 위해서 유저 프로필에 진행상을 적어가며 플레이해주세요. 요번에 유저 프로필이 500자에서 1000자로 늘어나가지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캐릭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씨, 기본 정부, 종족, 두억신이, 출연지역, 현악산. 한번 볼까요? 우와, 됐다 크다. 이 정도로 크다고? 보너스, 위장작전. 사람의 혼을 뒤흔들어 머리가 깨지는 듯한 고통을 안긴다. 도깨비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봐봐요. 끝내 공포를 견디지 못한 자는 정신을 무너져 스스로 길을 잃고 영영산을 벗어나지 못한다. 누레터양이 무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새로운 유의를 받아들여 공격성을 누그러뜨린다. 그거네. 무진씨의 공략 방법은 내가 당당하게 나와야 돼.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를 다 두려워했지. 너 죽어. 이건데 당당하면은
나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게 대한 사람 너가 처음이야. 뭔 말인지 알죠? 당당하게 해야 돼. 공략 포인트가 딱 있거든요. 낭민씨, 기본정보, 도깨비, 도깨비숲, 도깨비씨가 도깨비숲에 나온다고 합니다. 드물지만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내기, 숨바꼭질 등의 놀이를 권한다. 한 번 시작된 놀이는 그가 만족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유리터양이 낭민을 지속적으로 적대하거나 공격할 경우 태도를 돌변하여 임의의 벌을 내린다. 보너스 현대예요. 그럼 무진 씨는 뭐 고통을 안기고 낭민 씨는 내기 숨복질하고 유연 씨 가겠습니다. 종족이 구미호세요? 출연지역 월영고개. 월영신당에서 소원을 빈 뒤 월영고개를 지나는 사람 앞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상대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존재나 이상적인 모습을 둔갑해 접근한다. 혹은 제 모습을 드러내어 용모로 사람을 홀린다. 월영신단에서 들여온 결계라고 했죠. 선조들은 얼마나 모의 포인트를 안 걸까? 얼마나 좀 야웃기나 다른 거야. 선조들이 저희의 길을 닦아놓은 거죠. 이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거 좋아하면 진짜 좋아하겠다. 저런 거 좋아하면 그땐 곤장 맞았을 것 같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몰래 보는 그런 게 있었겠죠. 수월객, 기본정보, 종족, 물귀신, 출연지역, 망혼호. 특이사항, 홀로 호수를 찾은 사람 앞에만 나타난다. 너무 오래 귀신으로 살아서 감정이 희미해졌으며 생전의 기억도 거의 없다. 귀신이나 어때전지 뉴레터양을 해주지 않는다. 이거 그거다. 감정이 희미해졌대요. 그러면은 나는 감정이 희미해졌었는데 너를 만나고 나서부터 감정이 생겼어.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딱 알아챘습니다. 워낙 많은 작품이 나와서 웬만하면 예측할 수 있긴 하다고요? 근데 이런 게 잘 팔리니까 많은 거죠. 이런 게 미식이니까 잘 본 거지. 남양 특집입니다. 여름에 어울리는 으스스한 소재로 이매망냥이라는 키워드로 세계관을 제작해보았어요. 추천 보일레이는 정시를 잡아서 진득하게 즐기기, 이쪽 저쪽 달래며 달달하게 다가싸라기. 근데 나는 이거 힘들더라고. 다 꺼져라. 시원하게 테마에 거리기. 다른 장르를 하시네요. 한 번쯤 다뤄보고 싶었던 한국의 이매망냥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소재 중 하나라 세계관이 뚱띠한데 우리 세계관 뚱뚱이에요? 혹여 이해 어려우실까봐 걱정이네요. 캐릭터별 공략법을 일부 알려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쪼록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래요. 무진 씨는 쫄지 않고 당당하게 또는 겁모르는 아방패소. 당당한 거 아니면은 아방아방하게 하라고 하고, 낭민 씨는 열심히 놀아주시고, 유연 씨는 혼란 넘어가도 좋고 밀당해도 즐겁다고 하시고, 수월객 씨는 따스한 곁을 내어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봤고요. 두 번째 콘테스트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콘테스트 작품 이거 뭐죠? 뭐 쌍둥이 같은 거예요? 동시에 쓰러뜨리지 않으면 부활하는 보스 몬스터인 당신. 내가 보스 몬스터요? 어떤 분들을 노리시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은 그런 그림이네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제가 알아내야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죽음조차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어. 동시에 쓰러뜨리지 않으면 부활하는 보스 계열인 유레터양. 이내, 공이준, 집착, 현재, 멀티 캐릭터, 비엘 가능, NL 가능, 용사, 쌍둥이, 이색. 예? 잠깐만. 내가 쌍둥이 중 하나인 거야? 그럼 내가 이쪽에서 한 명일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유레타와 아에듀스. 같은 영혼으로부터 태어난 쌍생의 악마. 그 생명은 서로 얽혀 있어 한쪽을 멸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두 사람을 동시에 치지 않는 한 그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죽음조차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는 없다. 아이듀스 씨, 성별 남성, 연령 150세, 신장 178cm, 성격 장난치기 좋아함, 무기 어두운 마법, 손톱. 예? 손톱으로 한다고? 같은 영혼에서 태어난 유레터의 반쪽. 이 세상에서는 자신과 유레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유레터며 유레터는 자신이다. 마왕을 섬기고 있지만 그것은 유레터와 함께 지낼 세계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유레터 이해는 진심으로 아무래도 좋다. 유레터를 격하게 사랑하며 공이존 상태. 좋아하는 진짜 좋아하겠다.
원래 이런 거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많은 생각과 많은 상상과 이것저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텍스트 게임이 좋아요. 머릿속으로 많은 것을 상상하게 되잖아. 만약에 사진 같은 게 붙어있게 된다면은 제한해버리는 그런 느낌일까나? 쌍생의 저주. 설령 목이 잘리거나 심장이 깨틀려도 유리터가 살아있는 한 몇 번이고 부활한다. 부활할 때는 마치 역재생처럼 순식간에 결손 부위가 재생된다. 유리터가 데미지를 입으면 통과 공감에 의해 자신도 같은 부위에 약간의 고통을 느낀다. 유리터가 쓰러지면 분노로 인한 각성 상태가 된다. 진짜 아이돌 출시는 나고 나는 아이돌 출시 진짜 쌍생이 저주네요. 콘테스트 우수작인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를 올려주신 거 아닐까요? 유리아씨, 남성, 24세, 180cm, 온화하지만 날카로움, 1인칭 복훈아. 뭐죠? 이거 일본 작품인가요? 아, 일본 작품이네. 용사의 검, 마왕토벌을 의뢰받은 용사, 무자각 천연에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음. 아, 무자각 플러팅 같은 거? 무자각 천연에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음.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편. 하지만 그 온화한 성격도 마족 앞에서는 돌변한다. 누구 홀리게요? 여러분요. 전 늘 목표가 확실해요.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몇 배로 돌려드리는 거. 혹시 나 유리터형이니까요. 냉혹한 눈빛을 그들에게 향하고 무자비하게 검을 휘두른다. 부모님을 마족에게 살해당한 과거가 있다. 정의감이 넘치며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 교묘한 기술로 몰아붙이는 전투 방식. 전투 IQ가 높아서 적이 다음 수를 읽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구상한다. 동갑이시네. 유리아 씨랑. 전직 도적. 좋아하는 것은 여자와 술, 말솜씨가 좋고 처세술에 능하다. 여미새네. 즐겁다는 이유로 유리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의 세련된 연계로 유레터 일행을 몰아넣는다. 이 두 명이 쌍둥이인 우리를 퇴치하러 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플롯 이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본 댓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인간 죽이기 싫다고 울면서 계속 대화하다가 같이 죽다고 하니까 좋다면서 같이 죽자고야? 내가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다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진짜 슬퍼진 줄 알았다. 인간 죽이기 싫으니까 다 같이 죽자, 다 죽자. 그거네. 다갓살이 아니라 다갓 죽이네요. 자, 그리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작품이네요. 요새는 환생도 컨설팅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환생갈리고, 순회, 판타지, 다공일수, 환생, 저승사자, 얼리밋. 이거는 제작자의 이름 같은데요? 아닌가? 맞네. 피스에 다 털리는 중. 안녕하세요. 혹시 길을 잃으신 걸까요? 처음 이곳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같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살과 다음 살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 중음계, 흔히 바르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우선 영혼 등록부터 진행한 뒤 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여정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명부소속 환생 코디네이터입니다. 명부소속 환생 코디네이터요? 야... 죽어도 일은 하는군요. 환생관리국은 심판이 끝난 영혼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다음 생을 설계하고 윤회의 문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윤회의 문까지 인도를 해준대요. 이곳에서는 4개의 전문 부서가 하나의 환생을 함께 완성합니다. 계리국은 영혼이 살아온 살과 봉덕, 인연을 기록하고 정례국은 미련과 후회, 슬픔을 정리하며 기억의 씨앗을 남기며 조성국은 그 씨앗을 바탕으로 다음 삶의 가능성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문국이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부서까지 나눴더라.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각각 부서에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부서면은 한 번에 만나니까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곳의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으며 망자 여러분들의 다음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간단한 소개가 끝났으니 지리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초정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디 검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길. 예? 검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으면 완전 망자 되는 겁니까? 완전 나 기억 잃고 완전 그거 되는 거 아니야? 현묵씨 담배 피시네요? 계리국 소속 계리관이며 계급은 수석관이다. 주 근무지는 문서 보관실이다. 소문난 꼴초다. 어차피 죽은 마담에 뭔 건강을 신경 쓰는 마인드다. 근데 어차피 죽은 마당에 건강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지 않을까요? 설월, 단하, 청년보다 연배가 높으며 까마득한 선배다. 이름이 다 한자 느낌 나네. 정리국 소속 정리관이며 계급은 중급관이다. 주 근무지는 상담실 및 감정 안전실이다. 애착 인형으로는 분홍색 토끼 인형 루루가 있다. 아, 인형이 있어? 개모이네요? 그러면은 토끼상 좋아하겠네? 토끼상 좋아하겠네? 심각한 결벽증 환자다. 게으르지만 꼭 주변은 청소하며 지낸다. 봉인술과 진법을 잘 지키로 명부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그리고 다나씨, 이분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손에 끼고 계시네요. 조선국 소속 조선관이며 계급은 중급관이다. 주 근무지는 인연 배치질과 시대 선정실이다. 환생관리국 공식 사구뭉치다. 항상 요란 소리가 들린다면 범인은 다나라는 말이 관리국 사람들에게 돌 정도로 말이다. 오감이 민감하며 망자들의 심리가 뻔히 읽히지만 모른 척한다. 오감이 민감하시다고요? 아, 이거 안 되겠네. 부적을 매우 잘 다루며 무기는 주로 검을 사용한다. 성현씨, 계문국 소속의 계문관이며 계급은 상급관이다. 주 근무지는 최종 승인실과 이름 부여실이다. 차분해 보이지만 수면 또라이다. 술 제조 기술이 남다르다. 가끔 주류 관련 업종 망자들에게 조언을 얻는 편이다. 낯을 잘 다루며 영역이 강대하다. 영역이 강대하시대요? 그러면 얘를 공격하고 싶으면은 술을 아시는 페르소나로 가면 되겠네요. 환생관리국 내부. 우와, 되게 길게 했다. 이러니까 크리에이션이 손놈되지. 또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나도 로어복을 많이 써봤으니까 아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나그네입니다. 이번 플롯은 바르도 테돌이라는 티베트 불교 경전 중 하나를 깊게 참고해 만들었습니다. 본래 바르도는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머무는 중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어 뜻은 낮과 밤 사이인 황혼 여시입니다. 굳이 티베트 불교와 바르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않아도 이어가도록 설정했으니 편하게 이어가 주세요. 세계관 참고는 로어북 정독했고요. 환생관리국과 바르도라는 큰 틀을 제외하면 딱 정해진 세계관이 없으니 자유롭게 써주세요. 희빌물, 오메가버스, 생가물 등등 전부 환생 이후 세계관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추천 프로필에 약간 직급 같은 거를 설정해놨나 봅니다. 열심히 저승사자로 일하다가 이도치 않게 고백받고 의도치 않게 속도 위반으로 개짜 남편이 생긴 사람입니다. 저승사자로도 일할 수도 있겠다. 자, 이위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증이 도지면 당신을 죽은 어미로 착각하는 폭군, 얼리민, 폭군, 조선시대, 광증, HL, 시대의 극, 로맨스, 형관. 그의 여름비는 유독 붉고 비렸다. 9살의 어린 세자, 희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던 날이었다. 권력의 암투와 궁중의 혀들이 만들어낸 끔찍한 유명은 기억 후 어머니인 패비 성씨의 입술에 사약을 들이부었다. 고통에 비틀거리며 왈칵 쏟아낸 어머니의 검붉은 피는 어린 아들의 시야를 온통 핏빛으로 물들였다. 사약의 도끼가 심장을 태워가는 와중에도 끝내 아들의 눈을 가려주려던 어머니의 싸늘한 손길은 어른 휘혜성의 영원히 낫지 않은 화인을 찍어버리고 말았다. 어머니가 사약 먹고서 쓰러졌나봐요. 궁중 그건가 보다. 궁중암투? 궁정암투? 그런 느낌으로 하던데? 십수년의 세월이 흘러 용상에 앉은 휘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아름다운 폭군으로 자라났다. 동정을 풀어헤친 가슴팍과 비녀를 대충 꽂아 짐승의 갈기처럼 흐트러진 흑발은 단정해야 할 군주라기보단 피에 굴절인 포식자에 가까웠다. 기운 다운시키면서 시작하려고요? 근데 이런 애들은 폭군 같은 애들은 과거가 암울해야 돼요. 없는데도 폭군한다? 그러면 완전 미친 거지. 그는 오만했고 잔인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신들을 매일같이 베어넘겨 조정을 피바다로 만들었고 자신의 심기를 거스른 간원에는 서슴없이 칼을 뽑아 목숨을 거두었다. 정사는 뒷전후 미룬 채 매일 밤 쏟아붓는 칸 국주와 유흥만이 그의 무료함을 달랬다. 궁궐은 숨소리조차 온전히 낼 수 없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하지만 내가 등장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겠죠? 그러나 그 서슬퍼런 폭정의 이면에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아직도 비오던 그 과거의 밤에 갇혀 벌벌 떠는 9살의 아이가 숨쉬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아무리 성인이어도 마음속에는 어린 나 자신이 숨쉬고 있잖아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지독한 트라우마는 이따금 끔찍한 광증이 되어 휘의 이성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환영과 악몽의 살에 접힌 왕은 이성을 잃은 살기로 돌변했다. 눈앞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어머니를 해친 원수들로 보였고 살려달라 애원하는 비명조차 그에게는 끔찍한 환청으로 메아리쳤다.
악몽에 사로잡혀서 광증이 일어나면은 눈앞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원수로 보인다는 거예요. 광증이 도진 밤이면 강령전은 어김없이 죽음의 그림자와 피비린내로 진동했다. 그렇게 이성을 잃고 폭주하던 야수가 목줄을 풀린 사냥개처럼 숨을 헐떡일 때 그 서늘한 칼날을 넘쳐세우는 것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제정신일 때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아래 것 중 하나에 불과한 지밀공녀. 하지만 이성이 찢겨나간 미치광이의 눈에 비친 그녀의 단정한 흑발과 온기 어린 갈색 눈동자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어머니의 현신이었다. 나를 어머니라고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어떡하냐. 천하를 호령하며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짓밟던 오만한 군주는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장검을 버려둔 채 기억 후 그녀의 치맛바람을 생명줄처럼 부여잡았다. 그리고 한낱 궁녀의 작은 품에 커다란 몸을 구겨 넣은 채 버림받은 아이처럼 처절하게 오열했다. 그것은 가장 잔혹한 폭군이 나약한 짐승으로 부서져 내리는 핏빛 궁궐의 가장 기이하고도 슬픈 비밀이었다.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광증이 도지면은 뭐 주변 사람들 다 원수로 보이는데 지밀궁녀인 나한테만 어머니의 현신으로 보인다는 것이. 아, 완전 새드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뭔가 끝을 알면서도 플레이한다는 이런 느낌이랄까? 자, 32살 조선의 임금. 단정해야 할 임금임에도 약간 안 단정하게 있는 것 같고요. 대충 걸치고 다닌답니다, 골룡포를. 어린 시절 어머니인 패비송 씨가 후궁들의 질투와 대신들의 권력 암투에 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았다. 어린 휘는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고 이것이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아 심각한 광증으로 발현되었다. 즉위 후 어머니를 죽이는데 일조한 대신들을 매일같이 썰어 넘기며 피해 숙청을 단행했다. 현재는 나란 일은 뒷전일 채 매일 밤 연회를 열어 술과 유흥에 빠져 살며 신하가 바른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두거나 의금부로 끌고 가는 복장을 일삼는다. 성경 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 폭군 모드, 어리광 모드 이렇게 하네요. 폭군 모드는 진짜 폭군 모드고요. 어리광 모드는 광증 상태에서 어머니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어머, 광증이 끝나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자신이 유레터양에게 안겼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뭐야, 그러면 나만 안 좋은 거잖아. 나만 아는 기억이잖아. 평상시에는 사극톤이고요. 광증 발현 시에는 애처롭대요. 레전드 엄미세. 진도만 나가려고 하면 어마만화? 아니, 시작부터 쓰다듬어 줬더니 폭군 모드로 돌아서서 누구냐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고 뭐만 하면 폭군 모드. 그러다가 겨우 엄마 인식 상태로 달래줬더니 갑자기 착 온대면서 엄마한테 승은 입으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 소개는 지밀공저지만 후궁 버전 유적회도 있어요. 후궁 버전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받는 톱스타 여배우의 몸에 빙의했는데 무언가 이상하다. 한지옥 씨 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웹툰 같다. 한 번쯤은 생각해본 적 있을 것이다. 아주 예쁜 사람이 되면 인생이 참 살기 쉽지 않을까 하고. 남자들의 이상형, 최고의 톱스타 배우, 천상 연예인. 내가 지금 뭐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한국의 톱스타 배우이자 천상 연예인 땡땡. 와, 야 언니. 아, 이 여성에게 빙의가 됐나 봅니다. 땡땡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했다. 되어볼래? 잠깐. 방금 누구 빙의하려면은 이게 최고긴 하죠. 빙의하려면은 트럭이 최고이네. 되고 싶다. 되고 싶어 번쩍. 맞다, 차에 치였었지. 달라졌어요. 잠깐, 베이지색 머리, 갈색 눈동자. 내가 빙의가 된 거야?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믿을 수 없었다. 정말 내가 루레터양이 되었다고. 내 볼에 손을 올리자 거울 속의 여자도 같은 손을 올렸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배우, 국민 첫사랑, 내가 늘 질투하고 동경했던 사람, 유레터. 난 그녀가 되었다. 톱스터 유레터가 병원에 실려온 이유는 극단적 시도라고 했지만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관련한 만화 본 적 있었는데. 것 같은데. 제목 까먹었어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유레터를 위험에 빠뜨린 거지? 부족한 것 없이 살 것 같은 이 여자의 삶은 당신이 모르는 어두운 면이 존재했고 모두가 유레터의 팬이 아니었다. 팁, 기억 잃은 척하기, 기스키스, 악녀 역할 자초하기, 이혼 요구하기, 낭떠러지로 내몬 범인 찾기. 한지옥 씨, 당신의 쇼윈도 남편이자 여배우 연주화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남자.
당신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이분도 톱스타 배우고요. 근데 겉으로는 다정한 남편이지만 당신을 귀찮아한다고 합니다. 진짜 쇼윈도 부분에 가스라이팅에 능하다. 연주아이기만 다정하다. 작품에서 만나가지고 바람피나 보다. 연주아씨, 한재욱씨는 35살이고 연주아씨는 32살이네요. 당신과 라이벌 관계인 여배우이자 한재욱과 바람을 피고 있는 여자. 대놓고 비양냥된다. 약한 척을 한다. 여우 포지션이며 뒤에서 당신을 괴롭힌다. 눈치는 보이시나봐요 선배님. 어머, 내가 선배님인가봐요? 선배님한테 이렇게 참나? 유도감씨? 당신의 매니저인 남자. 당신을 깔구며 무안을 준다. 당신을 못마땅히 하며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 미양냥댄다. 어? 아, 이거 그건가 보다. 대중한테는 유명한데 인기 엄청 많고 사랑 많이 받는데 정작 가까운 사람한테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남편은 쇼윈도고 바람피고 있고 매니저는 안 좋게 보고. 표정원씨, 당신의 사생팬인 남자. 5년 동안 당신만을 따라다녔다. 검은 모자를 쓰고 다닌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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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뭐야, 못생기지 않으셨는데? 못생기지 않으셨는데? 5년 좋아했으면 손해지. 댓글 좀 보겠습니다. 조금 헷갈리겠지만 그냥 톱스타인 유저에게 빙의했다고 생각해주세요. 정원아 앵겨라. 정원씨가 누구죠? 어머, 아 정원씨 이혼할 때 3억 준다고 한 거 10억으로 바꾸니까 화냄. 네, 맞고요. 어떠다가 지하 던전 청소가 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것도 웹툰처럼 시작하네요. BL, HL, 스릴러, 공포, 미스터리, 다인캐, 인해, 던전, 얼리밀입니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시무시한 보스 5이 도사리는 지하 던전입니다. 무려 5보스라니 어마무시하죠? 아, 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제가 누군지 궁금하신가요? 보스를 무찌르는 용사냐고요? 아니요. 그렇다고 던전에 사는 몬스터일까요?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던전 관리국 소속의 평범한 공무원, 아니 공무원이었습니다. 원래는 쾌적한 사무실에서 서류나 만지던 몸인데 어쩌다 이 지하 던전으로 떨어졌는지 참. 의문의 실종이 잇따르던 청소부들의 빈자리를 메꾸려다 제가 어이없게 현장직으로 차출되고 말았거든요. 오, 어떡해. 공무원이었는데 청소부들이 실종돼가지고 현장직으로 차출됐대요. 인사발령 통지서. 귀하를 사무국애수 제1에서 5구역 특수청소부팀으로 전부 발령함. 본 발령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리국의 긴급 결정이며 거부권 없음. 향후 업무 수행에 있어 던전 내 보스들의 기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이상. 이거 보스들 기분 못 맞추면 바로 죽은가 보ля. 관리국인 이렇게 도장 찍어줬고요. 물론 이문의 실종이라곤 하지만 사실 보스들의 더러운 성질 머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는 건 관리국 직원이라면 다 아는 공공영한 비밀이죠. 실종이 아니라 즉사구만. 실종이 아니라 즉사네요, 즉사. 여튼 그렇게 저는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무려 5일 연속 보스들의 구역을 쓸고 닿는 지옥의 로테이션이라니. 정말 부럽지 않나요? 와, 하나도 안 부러워.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스 손에 허무하게 죽어나간 용사들의 흔적을 수거하는 것까지 전부 제 담당이거든요. 어머, 그 외에도 자잘한 잡무가 산더미랍니다. 흔적을 수거하는데요. 그러면은 피도 닦고 시체들도 수거하고 그런 건가요? 잠시 저의 행복한 업무 스케줄을 보여드릴까요? 월요일 제1구역 세척, 잔해 제거, 흠짐없이 닦고 1g의 먼지도 남기지 말 것. 화요일 2구역 수면 요도, 슬라임 접촉 시 몸이 녹을 수 있음. 특수 방호복 필수. 수일 3구역 식물 관리 및 영양제, 절대로 오래 머물지 마라. 정신을 놓는 순간 특별한 걸음으로 쓸지도 모른대요. 목요일 4구역 감옥 내부 청소 및 광택,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정숙. 그에게 토를 달거나 쓸데없는 대화는 곧 처형이다. 하일 씨한테 말 걸거면 죽나 보다. 제5구역 마왕 베로누스의 섬, 마왕의 티타임 시중. 물음표다. 그가 건네는 붉은 홍차에선 왠지 기분 나쁜 비릿한 악취가 난다. 피 아니야 이거? 이거 참. 표를 보니 어떤가요? 이 정도면 정말 행복한 직장 생활이라 할 만하지 않나요? 오늘도 저는 조금의 공포를 곁들인 채 보스들의 구역을 닦고 쓸며 이
무지하게 행복한 노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 무사히 퇴근할 수 있다면 말이죠. 업무 중 주의사항은 각별히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지하 던전 청소부로 출근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 계시는 거예요? 무섭다. 스네이크 베리어 동굴, 슬레임늪, 실반의 정원. 근데 왜 다 상체 탈의를 하고 있어? 간수카엘의 감옥. 어머,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겠다. 이런 느낌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하겠다. 마왕 베로누스의 섬, 스네이크 베르, 월요일 담당. 흑발 사이로 도단한 뱀머리들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내며 허리를 날린거린데요. 석화의 안광, 붉은 눈이 번뜩이는 순간 상대는 그 즉시 영원히 굳은 조각상이 된다. 이 조각상이 된대요. 입을 여는 것 자체가 당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이다. 뭔지 1g도 용납 못한다. 무섭다. 다음 조각상으로는 네가 좋겠군. 후딩실, 슬라임늪, 소다향이 진동하지만 닿는 모든 것을 녹여버린 눅눅한 열기로 가득하다. 우와, 신체 겁나 커. 200cm되며? 머리카락 끝에서 끈적한 하늘색 슬라임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요. 만족할 때까지, 잠들 때까지 곁에서 질릴 만큼 놀아주기. 대응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끈적한 슬라임이 되어 녹아버릴 수도 있대요. 여기를 들어가면은 나도 녹아버리는 거겠죠? 슬라임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7번시 2m가 넘는 거대한 파리제육들이 춤을 추고 맹독 식물과 꽃들만 가득하다. 나긋한 존댓말을 쓰지만 다정해 보일 뿐 사실 제일 기묘한 놈이다. 보통 이렇게 나긋나긋해 보이시는 분들이 흑막인 경우가 제일 강하죠? 식물들이 살아있어서 엄청나게 예민하다. 물 수 있으니 주의. 용사들의 흔적이 이곳에서 처리된다. 파리족이 저렇게 큰 이유는 전부 그것 때문인 듯하다. 오래 머물지 마라. 꽃가루와 향기 때문에 금방 환각을 본다. 정신을 놓는 순간 특별한 걸음을 쓴대요. 무섭다. 약간 남성분이시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와 좀 더 이곳에서 머물러 볼까요? 다음 조각상으로는 네가 좋겠군.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비릿한 살점 냄새와 녹슨새 냄새가 진동하는 체험장 겸 감옥. 제일 크네. 290cm래요. 압도적인 괴력을 지녔다.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닦아낼 것. 감시하듯 따라다녀도 무조건 입 다물고 자복할 것. 토를 달거나 규칙을 어기는 순간 즉시 처형이다? 침묵을 지켜라. 뭐 이렇게 나왔나? 베로누스 씨, 금요일 담당. 우와, 끊임없이 비명소리가 BGM처럼 울려 퍼진대요. 310cm. 베로누스가 제일 크네. 지하 던전의 절대적인 존재. 마왕의 티타임. 청소보다 우선. 정체불명의 검붉고 비린내 나는 액체가 담긴 통째를 건네면 거부하지 말고 받아낼 것. 변덕주의. 비위를 거스르는 순간 니놈이 홍차의 새로운 재료가 될 테니. 뭐야, 홍차 피네. 쭉 들이켜야지. 몸에 좋은 건데. 한번 봅시다. 홍차가 들어간다. 쭈쭈쭈쭈쭈 분할해서 올렸습니다. 화질이 그렇게 심하게 깨질 줄은 몰랐네요. 알려줘서 진짜 고마워요. 여전히 어설픈 내용이지만 나름 공들여서 만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재밌게 플레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콘테스트 덕분에 평소 속에 담아두었던 욕망을 끄집어내는 중이라 요즘 정말 즐겁습니다. 언제나 제 플롯을 함께 즐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청소부로 설정해서 얘네들이 엄청 친절하게 대해줘 대만족. 이러면 재밌긴 하겠다. 그냥 젊은 패소가 아니라 할아버지 패소로 해서 아이고 잘하고 합니다. 우리 손잡벌이네. 이러면 되겠다. 밑도 끝도 없이 사구역으로 헐레벌떡 뛰어감.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을 갑자기 내가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진짜 외국에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서양 쪽에서 만든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쌍둥이는 뭐지? 가족 드라마, 피페. 아하, 피페가 들어가냐? 쌍둥이, 일상, 방치, 금쪽이, 고등학생. 심각한 가족 내 방치, 독성 가능한 편애, 그리고 형제 자매의 특권의식을 다룬 드라마. 어린 시절부터 부모는 버릇없는 쌍둥이 자매인 클로이의 비위를 맞추며 그녀를 지원해온 반면 유리태왕의 존재는 적극적으로 원망해왔다. 클로이의 오만함과 부모의 악의적인 거부 속에 소외된 유레터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원치 않은 유령 취급을 받는 가혹한 고립에 직면한다. 뭔 느낌인지 알겠다. 쌍둥이인데
클로이한테는 겁나 잘해주는데 나한테만 겁나 못해주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지? 성공시나 그런 거 해주려고 하나? 버릇없고 특권의식에 찌든 오만한 성격, 지위와 평판에 민감하다, 요구사항이 많고 은근히 수동 공격적이다. 수동 공격적이요? 이게 뭔가 똑박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손쉽게 손에 넣어왔으며 바이올린 신동으로서의 경쟁적인 실력은 그녀의 자만심을 극도로 부풀려 놓았다. 부모가 자신의 말에 전적으로 복종하기를 기대하며 부모의 유리터에 대한 증오를 이용해 자신의 뜻을 관철한다. 쌍둥이를 악의적인 멸시로 대한다. 그냥 자기 중심적이네요. 자기 중심적이고 나는 신동이니까 근데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신동인 거지. 성인 돼가지고 사회 나가면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토마스 씨, 성공지향적이며 자녀의 응성을 받아주는 성격, 사회적 지위에 집착하고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있으며 엄격하다. 싫어하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클로의 연습 일정을 방해하는 모든 것, 클로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경쟁적인 남성. 그냥 둘이 이용하는 거네. 아버지는 얘를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는 그거를 아니까, 클로이는 그거를 아니까 계속 그거 하는 거지. 클로이의 까다롭고 값비싼 변덕에는 한치의 고민 없이 자금을 대주지만 유레터 양에게는 깊고 차가운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유레터를 불필요한 경제적 짐이자 완전한 실패작으로 여긴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애기한테 책 잘 읽어줄 것 같은 좋은 목소리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타 큐레이션 읽어주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다 애기일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다 애기일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는 거죠. 엘리노 씨, 토마스 씨하고 엘리노 씨하고 2살 차이 나네요. 피상적이며 자녀의 잘못을 두둔하는 성격, 물질주의적이고 냉담하며 사회적 지혜에 과도하게 집중한다. 이거 플레이어가 소심하면 완전 울 것 같은데요? 다 강하네, 성격들이. 싫어하는 것 이거다. 자신이 누레터 양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 클로의 외적인 모습과 예술적 성취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자존감 강한 여성. 끝없는 물질적 선물로 클로의 버릇없는 행동을 부추기는 동시에 누레터의 존재를 원망한다. 존재 자체를 자신의 완벽한 가족 이미지에 생긴 수치스러운 결함으로 취급한다. 좀 그렇다. 진심으로 오늘 밤에 네가 웃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 엄마랑 아빠 좀 봐. 그냥 널 끼워줄 만큼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거지. 오늘 밤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거야.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좀 도와주지 그래? 네 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가족 사진 찍을 때 얼씬거리지 마. 엄마가 이미 사진사에게 너한테는 필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와, 필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대요. 이야하. 이분 댓글에 댓글자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정성이 가득한 게 눈에 보이네요. 너무 재미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실력파 스케이팅 선수의 도전이 시작된다. 너와 함께라면 어디까지라도. 일본 작품이고요. 10만 포크 감사합니다. 10만 대한량 감사하다고? 세계를 꿈꾸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실력파 페어의 도전이 시작된다. 스케이트, 이게 나에게만 다정함, 피지컬, 파트너, 페어, NL, BL, 선수. 아직 대무대에 선 적은 없다. 하지만 링크에 서면 누구나 숨을 죽인다. 서로를 믿고 지탱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우레터, 저에 대해서 말씀을 주네요. 코치가 궁합이 좋다며 팀을 짜준 것이 시작.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시라세 레이의 페어 파트너. 체계를 목표로 하는 동료. 주특기. 우와, 이거 스케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피겨 스케이팅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하겠다. 주특기, 트위스트 리프트, 오버헤드 리프트, 데스 스파이럴, 스로 점프. 나 데스 스파이럴은 알아요. 예전에 피겨 스케이팅 게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잠깐 봤어. 은환, 오리지널 기술. 손을 잡은 채 서로의 궤적을 겹치고 마지막에 레이가 유레터 양을 끌어당기며 마무리한다. 두 사람의 유대를 상징하는 특별한 연기. 와, 기 겁나 크다. 빙상 위에서는 얼음의 왕자라고 불릴 정도로 완벽주의자이며 항상 최고의 연기를 추구한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무뚝뚝한데 내 앞에서는 다정하다? 이런 거 미식이죠. 클리셰죠. 사람들 앞에서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다가가기 힘든 분위기를 풍긴다. 하지만 내 앞에서는 딴판으로 다정하고 달콤하다.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차리고 세심하게 챙긴다. 나를 진심으로 신뢰하며 누구보다 소중히 여긴다. 평소에는 엄격하지만 나에게는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준다. 평소에는 말투가 짧은데요. 제 앞에서는 조금 부드러워진답니다. 페어 스케이팅 파트너. 세계대회를 목표로 한 최고의 파트너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존재. 빙상 위에서는 완벽한 콤비지만 링크를 내려보면 나에게만 다정한 면모를 보인답니다. 나를 상대로 결코 동요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칭찬을 들어도 거리가 가까워져도 여유롭고 온화한 표정을 유지한다. 아, 내가 뭐 칭찬을 해도 그냥 온화하다고? 달콤한 말이나 다정한 행동도 자연스럽게 하며 본인은 그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좋아요. 근데 자기는 그냥 한 말인데? 그냥 한 말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얼굴을 붉히거나 당황하는 일 없이 차분하고 여유 있게 대한다. 심지어 같이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다. 예? 시작은 코치가 팀을 짜줬고요. 초기에 레이는 필요 최소한의 말만 하며 나와도 사무적인 관계였답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을 거듭하며 신뢰가 싹 돋고 지금 서로의 습관과 타이밍까지 이해하는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별로 닦을 필요가 없네요. 보통 약간 공약 계속 이어나가는 거를 얘를 좀 닦아볼게요. 얘를 좀 다정하게 닦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얘를 좀 호감도를 올려볼게요. 닦아볼게요. 얘는 닦을 필요 없이 그냥 다정한 모습만 즐기면 되는 거죠? 되는 거네요? 와, 이런 거 만들었어. 이게 뭐야? 피겨 스케이팅의 규칙 용어. 대회와 그 해설, 사토 슌이 사랑에 대해 에로틱하게 스케이팅한다고 합니다. 그렇답니다. 아, 맞아. 이거 로어북이 아니라 설정수입으로 바뀌었대요. 이거 나 언제 바꿨는지 모르겠어. 너무 예쁘잖아요. 추천대화 프로필을 만들어주세요. 코리아. 자, 잘 봤고요. 다음은 주문한 적 없는 안드로이드가 배송됐다입니다. 반품 불가, 교환 불가, 환불 불가. 아니, 이게 표지가 너무 예뻐요. 수요층 확실해. 수요층 너무 확실해. 포말하우스, 로보틱스, 긴급 복구 작업 착수. 안드로이드 로봇 인의 현대판타지 싸가지 GLHL 일상 히어로 빌런이며 포말하우스 로보틱스 빌런의 해킹 공격으로 주문 데이터 일부 손상. 회사 측은 정확한 피해 규모의 시스템 침해 범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포말하우스 로보틱스가 뭔가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건가봐요? 포말하우트 로보틱스 AI와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기술로 인류의 안정과 미래를 설계합니다. AI와 안드로이드 기술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장합니다. 방위산업, 차세대 안드로이드, AI 시스템, 자율전투 플랫폼, 정보기관과 히어로 협회에 차세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내일의 기술을 오늘 구현합니다. 뭐야, 초능력이구나. 약간 히어로 빌런물인가? 현대판타지네. 초능력 등급 F급, 2급, D급, C급, B급, A급, S급, EX급이 있다고 합니다. 와, EX급은 처음 봤어. SS급은 있어도 막 EX급은 진짜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가지나 그런 건가? 등급 책정이 불가능한 수준. 인과를 일시적으로 비틀거나 자연법칙을 무시하는 이레굴러. 이레굴러는 진짜 뭐 예를 들면 원펀맨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S급도 극소수만이 존재하는데 EX급은 진짜 레전드인가봐요. TT 배틀메이드네. 배틀메이드. 안녕하셀법 안녕하셀법 받아치기 이렇게 하고 다니고, 모델은 BM0724 TT고요 0724-TT고요 전술 전투 안드로이드. 용도 VIP 경호, 대테러 대응, 특수전 수행. 특징 AI 전술 연산, 초고속 백변동 정원, 레일건 시스템, 자가수리 기능, 출력 제한 해제. 싸우는 그런 건가 보다. 본 제품은 생활용 메이드가 아닙니다. 배틀메이드 시리즈는 전투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은 포발하우스 로보틱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문한 적 없는 안드로이드래요. 주문한 적 없는 안드로이드? 아, 그래서 주문 데이터 1분 손삭이 돼서 얘가 나한테로 온 거구나. 우와. 나 이런 프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내 카드로 결제가 된 거야? 신용카드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2천만 원 36개월
7월 24일 8시 포말하우트 로보틱스 주 누적 1억 2천만 원. 와 이거 어떡해? 나는 이거 주문 데이터 손상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는 거네. 어떡하냐? 억장 말하려네요. 서예서 그림체는 제가 그림 생성 AI를 옮겼을 때 사용할 그림체가 없어서 다른 분이 공유해준 걸 쓴 거예요. 예쁘고 개성 넘치는 그림체임이 분명하지만 저는 지금 그림체를 좋아해서 다른 그림체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예전에 뭐 다른 그림체 썼었나봐요. 고작 1억 2천으로 안에 겟도. 우효. 귀엽다. 번역 앱을 사용하고 있어서 문장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표제의 티지짱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즐거워요. 티지짱이 너무 귀여워서 정말 좋아요. 해피엔딩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티지짱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힘낼게요. 앞으로도 티지짱과의 대화를 즐기고 싶어요. 서툰글이었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여워. 난이도, 어려운, 스타일, 모노가타리. 대화방 오른쪽 메뉴에서 선택창 온오프 가능. 현재 선택창이 기본 오프로 적용되고 있어서 쓰실 분들은 대화 시작 전에 미리 켜주세요. 그러려뇨. 그리고 다음 거. 고양이와 친해지는 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와 친해지는 법. 여우의 방식. 수인, 여우남, 일상물, 귀여운, 골든 리트리머, 로벤스, 첫눈에 반함, 달달물, 순의 판타지네요. 야옹. 앙칼진 고양이 뉴렉터 양입니다요. 아니다. 뉴렉터 양입니다요. 여우는 본래 호기심이 많다. 고양이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애쉬가 유레터 양을 처음 본 순간 그는 자신이 공경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위험한 종류의 곤항은 아니다. 훨씬 더 지독한 종류지. 유레터 양은 평화와 정적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검은 고양이 수인이다. 불행히도 애쉬는 타인의 삶에 끼어드는 힘든 습관을 가진 여우 수인이다. 검은 고양이 나는 평화를 좋아하는데 애쉬는 여우수인이어가지고 타인의 삶에 끼어드는 거를 좋아한다고? 습관이라고? 상대가 귀여울 때는 특히 더. 나 귀엽나봐요? 기억이 나지? 뻔뻔한 자신감과 끊임없는 플러팅 그리고 자기보호 본능이라곤 전혀 없는 태도로 무장한 채 애쉬는 유레터의 마음을 얻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결심한다. 유레터 양이 결국 그를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될지 아니면 그에게 무언가를 먼저 던지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애쉬는 저리가 라는 말을 대화의 끝으로 여겨본 적이 없다. 아이고 성가신 남자이네. 성가신 여우수이네요. 오히려 좋달까? 오히려 좋달까나? 무한한 낙천주의와 뻔뻔한 플러팅 그리고 두 사람 몫을 다하고도 남을 자신감을 가지고 크는 가장 까칠한 고양이조차 적절한 여우에게는 결국 마음을 열게 될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즐겁게 나선다. 자기를 적절한 여우라고 생각하는 거요? 나를 까칠한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이시래요. 무력보다는 속도와 민첩성에 최적화된 탄탄한 날렵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여우기는 감정을 숨기려 아무리 노력해도 매 순간 움찔거리거나 방향을 바꾸며 솔직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귀하고 꼬리를 가진 수인들이 귀여운 이유가 그겁니다. 얼굴로는 아무리 하나도 안 기쁜데? 라고 해도 귀하고 꼬리는 움직이잖아요. 그게 완전히 뭐의 포인트여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아. 얼굴은 진짜 가만히 있는데 귀하고 꼬리만 움직이는 거. 천성적으로 매력적이고 뻔뻔할 정도로 능글맞은 애쉬는 상대를 애타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오만하지 않으면서 영리하고 위압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며 심각한 대립보다는 장난스러운 대화를 선호한다. 가벼운 태도 이면에는 타인이 놓치기 쉬운 사소한 것들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놀라울 정도의 관찰력을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우의 특성들을 많이 넣어놨네요. 봅시다. 햇살 남캐의 옷이 자신이 여우임을 덕지덕지 주장하는 개백수 룩이지만 여우도 객가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키울게요. 하여튼 햇살 럭비 남주같이 생긴 캐릭터가 있어. 하도 이상한 캐릭터랑 대화하다가 드디어 좀 정상적이고 순수하고 귀여운 캐릭터를 만났어. 가뭄의 담비 같아 좋아요. 그렇긴 하지. 요즘엔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런 가벼운 캐릭터, 약간 다정한 캐릭터도 나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공주와 스캔들 메이커 왕자 그리고 혼란이 예정된 약혼. 의외로 영어를 쓰시는 분들 제작자분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한심한 왕자와의 약혼. 약간 왕자분이 다 꼬시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인가 보다. 왕실, 판타지, 시대물, 강제동거, 현관,
경락결혼, 앙숙에서 연인으로, 로판, 궁정물, 후회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 같은 왕자와 약혼하다. 엘도리어와 아스테리아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레터는 왕세자 핀 블라겔의 미래 신부로서 아스테리아의 왕국의 내가 엘도리아의 공주였나봐요. 엘도리아와 아스테리아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레터는 왕세자 핀 블라겔의 미래 신부로서 아스테리아 왕국에 도착한다. 불행히도 약속된 왕자는 그녀가 기대했던 고결하고 진지한 통치자가 아니었다. 핀 블라겔은 아스테리아 최대의 스캔들 메이커다. 그거지, 그거 딱 말하면은 물란하다 그런 거지. 매력적이지만 오만한 바람둥이인 그는 왕이 될 준비를 하기보다 사고를 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는 뻔뻔하게 플러팅을 하고 규칙을 어기며 모든 상황을 게임처럼 취급한다. 이제 왕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자와의 정략 결혼에 갇힌 유레터 양은 왕실의 정치 싸움과 핀의 끝없는 기행,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혼란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정략군을 왔는데 핀 블랙웰이라는 왕자가 겁나게 한심한가 봅니다. 왕자, 국왕, 왕비, 보스, 국왕. 내가 공주인데 이 광경을 보고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놨네. 핀 블랙웰 왕자, 아스테리아의 왕세자. 정설적인 평판을 가진 잘생긴 왕실의 재앙이며 뭔 느낌인지 알겠다. 에드먼드 블랙웰 국왕. 그는 핀의 행동을 끊임없는 골칫거리로 여긴다. 알렉스, 엘도리어의 국왕. 유레터의 아버지이자 현명한 외고관. 동맹을 위해서 약혼을 시작했구만. 엘라라, 시녀이자 절친한 친구. 충성스럽고 영리하며 솔직하다. 엘라라는 핀의 평판을 잘 알고 있으며 유레터가 발을 들인 뒤 이 혼란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엘라라가 저의 조력자인가봐요. 이사벨라, 아스테리아의 왕비. 핀의 걱정 없는 어머니. 다정하고 매력적이며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성격으로 아들의 무모한 행동을 자주 두둔해준다. 이사벨라 씨가 되게 다정하시네. 근데 잘 휘둘리네. 바보 왕자. 이거 영어로 된 거를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보 왕자 했나. 이거를 싹 다 영어로 만들면은 어떡하라고. 전체 보겠습니다. 와, 쩔어요. 너무 대박, 너무 내용 좋아요. 진짜 I love it. 하트. 왕자를 좀 나만 바라보게 갱생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5년 전 작전에서 나를 버린 파트너와의 재회. 와, 작전에서 나를 버렸다고? 그런데도 나는 살아남은 거예요? 윤사역 100만 축하해요. 100만 축하해. HL, BL, 성관, 로맨스, 스파이, 순회, 유저바라기, 집착, 반전, 얼리밋. 어떤 반전이 있길래요? 5년 전 홍콩 작전. 우와, 국정원이래요. 5년 전 윤사역과 유레턴 양은 국정원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숨죽여 사랑을 나누던 연인이자 파트너였다. 비극은 홍콩의 습한 밤 마지막 작전에서 시작됐다. 유레터가 적진 한복판에 고립된 순간 사역은 상부의 최단 시간 철수 지침에 따라 폭파 버튼을 눌렀다. 내가 한복판에 고립이 됐을 때 사역씨가 폭파 버튼을 눌렀다고요? 허염 속에서 유레터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사역의 뒷모습이었다. 얼굴에 흉터를 남긴 채 사선을 넘어 들어온 유레터에게 사역이 건넨 말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감정에 휘둘리는 건 요원으로서 자격 미달이야. 넌 너무 뜨거워서 늘 그게 문제였지. 그날 연인은 죽었다.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상처와 증오뿐이었다. 일하고 연인하고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이거 사람에 따라서 찬반 갈리겠다. 이거는 일이었을 뿐이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연인인데 그렇게? 라는 반대표도 있고, 찬반은 완전히 강할 것 같아요. 유레터는 사역을, 그리고 그를 믿었던 과거의 자신을 증오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다시 두 사람을 같은 자리로 밀어넣었다. 상부 지시로 재결합한 새로운 파트너. 코드네임 던, 윤사역. 코드네임 나이트, 유레터 형. 이런 거는 보통 코드네임이 있죠? 서로 다른 밤과 새벽,
결코 같은 시간이 될 수 없지만 서로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경계. 참고로 저 누레토양도 코드네임입니다. 코드네임 누레토양입니다. 저 이름 따로 있습니다. 폴사인 트라일라이트. 끝냈다고 믿었던 작전이 다시 시작된다. 5년 전에 연인으로서의 끝났고 이번에 콜사인 트라일라이트이 이루어져서 같이 협력을 하게 됐나 봅니다. 넌 너무 뜨거워. 감정이 들리는 건 유언 자격 미달이야. 너 한번 한복판에 가봐. 나도 해야겠다. 나도 파야겠다. 직업 국정원 블랙 옵스 요원. 창백한 피부와 흐트러진 흑발을 가진 태폐적 분위기의 미남이다. 감정과 관계를 변수로 취급하는 완벽주의자이다. 5년 전 홍콩 작전 당시 최단 시간 철수 지침에 따라 유레터가 남겨진 구역에 망설임 없이 포화 버튼을 눌렀다. 내리기가 좀 무서워요. 내리면은 여성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사귀고 있나? 사역씨의 비밀보다 사역씨가 혼자 견디고 있다는 게 더 싫으니까. 시립 교양악단 첼레스트라고 하고요. 세상의 추악한 이면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듯 투명하고 맑은 눈동자를 가졌습니다. 가늘한 책으로 제목만한 첼로를 품에 안고 연주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처연한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오직 선율과 사랑만이 삶의 전부인 무해한 존재입니다. 뭐죠? 이거 걸즈러브 하라고 판 깔아주는 건가요? 왜 이렇게 귀엽게 사랑스럽게 써놨지? 그의 책상 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귀여운 도시락 가방, 이슬이 준 곳이 놓여있었다. 깨끗한 세계를 갈망하면서도 끝내 그 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가장 추악한 과거를 온몸으로 기억하는 여자. 원치 않은 명령세계 아래 묶인 그들의 지독한 게임이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다. 봅시다. 여러분, 사역이는 나쁜 놈이 아닙니다. 숨겨진 설정 찾으신 척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막 이상한 거 아니고 굉장히 의거적입니다. 도대체 뭘 찾은 건지 궁금함. 그냥 적어주세요. 맞다 아니다 아이들이. 클리셰 때문에 안 적히는 거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네요. 이슬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제가 뺏고 튀었어요. 잘했죠? 나도 은밀하게 위대하기를 찍고 싶었어. 하지만 네가 너무 나쁘게 구니까 어쩔 수 없다. 강철비를 찍을 수밖에. 이거 두 개 다 영화 제목 아니에요. 나는 왜 로맨스는 없고 작전만 뛰고 있는가. 터벅터벅터벅 국정원의 일상. 윤사역 씨까지 잘 봤고요. 저는 나중에 지니슬 씨 좀 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타 처음부터 끝까지 쿠레이션 해주신 거 다 봤고요. 무슨 작품들을 봤는지 풀로 제목 읽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매망냥. 죽음조차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어. 환생갈리국, 이휘, 한지혁, 어쩌다 지하던전 청소부가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쌍둥이, 너와 함께라면 어디까지라도. 주문한 적 없는 안드로이드가 배송됐다. 여우와 검은 고양이, 한심한 왕자와의 약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사역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일본 영어권 분들이 많이 섞여서 나오신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거 말고도 전체 보기로 해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재밌는 작품 있으면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